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이 영국과의 첫 관세 협상을 공개했고 트럼프가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첫 번째 섹터는 방산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수주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있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원팀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방산주들 대장주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어제 LIG 넥스원의 실적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내수 비중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는 것은 향후에 더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향후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그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왔었던 한국우주 역시도 이번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함께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셨던 캐나다 잠수함 입찰뿐만 아니라 최근에 필리핀도 입찰 참여를 했었고요. 또 국내 방사청도 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현대로템의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수주 기대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임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면서 수주와 함께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방산주들은 뭐 끊임없는 그런 상승, 그런 기대감들이 좀 녹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앞으로도 전 조금 추가적인 뭐 상승의 가능성들은 충분히 좀 있을 섹터로서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방산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돼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방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봐도 괜찮다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나노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또 D-Wave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증시 내에서 관련한 종목들 폭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바통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외 시장의 그런 기대감과 함께 지금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시세를 좀 내줬었는데요. 물론 뭐 대부분 음봉의 모습을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아이온큐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사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상승이 있었고, 최근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어제 9.4% 급등을 보였었고, 최근 한 달 새 5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또 시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물론 뭐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뭐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보안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조정받은 이후에 좀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테마 형성 가능성들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는 쪽이기도 하고 삼성의 용인 반도체 산단 재생 에너지를 쓰게 된다면 전기료가 30조가량 좀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탄소 포집, 태양광, 풍력,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차례가 올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정책적 테마의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후실적을 발표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가 차별화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CS윈드가 또 후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풍력 쪽은 국내 외적으로도 뭐 정책적으로 다소 조금 소외가 됐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S윈드가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일정 수준의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1분기 기대와 달리 그래도 흑자 전환하면서 더욱더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뭐 차별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역시 뭐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는 만큼 뭐 최근에 뭐 단기 급등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철저하게 순환매 양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후실적이 바탕된 이 두 회사들 중심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다소 좀 변동은 있는 섹터긴 한데요. 양자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회사 엑스게이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에서 보안 회사고요. VPN이라는 이제 가상 사성망 쪽 시장에서는 국내에선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통신 3사를 모두 다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의 이런 보안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보안의 중요성은 지금 중요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또한 정부도 AI 100조 투자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사고가 미리 사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투자에 있어서 보안 쪽에 강화는 이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적 수혜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아직 역시 양자가 상용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자 VPN 관련된 수요는 꾸준하게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늘고 있다. 역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까지 맞물린다면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주가가 뭐 바닥에서 조금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600원대 수준인데 현재 수준이 충분히 다시 한번의 뭐 재반등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전의 고점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선절 가격은 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는 엑스게이트 언급해 주셨고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카본을 살펴본다면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조선주 그 내에서도 조선 기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4월 달에 안내해 주신 종목인데 상승률은 21%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희 조금 더 즐겨볼까요? 예, 사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동성화인텍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둘 다 같은 LNG 본행지 회사로서 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실적적인 밸류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두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국카본은 이제 증여 이슈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최근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의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수주가 충분히 작년에 좀 수주 활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올해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뭐 계속해서 24,000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대로 한번 더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토모큐브로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나흘 연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2만 원 선 넘어선 상황. 현재 구간에는 1.4%대 오름세입니다. 추가 가격 전략은요? 예, 최근 들어서 조금 특이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4일 전이었나요? 그 기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 날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추세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기술력에 앞서 있다, 뭐 5년 이상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HT 홀로토모그래피 쪽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최근에 동물복제 금지법 관련된 수혜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파마 중심으로 쪽에서 결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이 장비 도입을 더욱더 좀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 증설하고 있고 증설도 효과도 아마 조만간 가셔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저항대 18,500원을 넘긴 이후에는 뭐 꾸준하게 지금 강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도 이제 2만 원대 초반에 이런 그 기술적 저항까지도 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목표했던 24,000원까지는 한번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우량한 모습이어서 한 번 더 점검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는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대안주를 찾는 방법 그리고 종목에 대한 해답들까지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